사이다 무비튼. 아버지가 가족여행 이야기를 꺼내셨다. 몇 월 며칠에 KTX를 타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을 예정이라는 둥, 뭐 그런 이야기셨다.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가족여행 이야기에 무한정 들떠 있었고 너무 재미있겠다 라며 여행 전날까지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여행 날 아침,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 집에 오셨고 아버지는 자, 그럼 잘 다녀올게. 당연히 우리도 같이 가는 거라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우리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뭐야, 너도 따라오려고? 아니, 가족여행이라며. 우리 가족끼리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랑 우리 누나랑 가는 거라고. 너는 가족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며 언니는 불같이 화를 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아버지도 참... 우리도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혼자 여행 계획을 세우면 어떡해. 라며 투덜대던 언니이지만 설마 가족여행에 그 가족이라는 말에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듯 했다. 난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고모와 할머니가 어지간히도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고모와 할머니는 나한테도 너희 애미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뭘 같은 소리를 곧잘 했었다. 난 어린 마음에 엄마가 한번 국을 쏟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할머니도 고모도 말을 잘 못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었다. 엄마와 언니가 그런 서운한 부분들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봐야 괜히 그러겠어? 니네가 뭘 잘못했겠지 라는 반응이 돌아올 뿐이었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니 드디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하고 엄마와 언니는 기뻐하기까지 했었다고. 엄마도 언니도 아버지를 조금은 다시 보게 되었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자기 계획을 늘어놓아도 모처럼의 가족여행에 찬물을 끼얹기 싫어서 반대도 하지 않았고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에 내가 갈 수 없다니. 난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서글퍼했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던 나와 달리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언니는 곧바로 취업을 하고 독립해버렸다. 언니는 엄마에게 저런 아버지랑 이혼하란 이야기를 종종 했었던 것 같지만 다운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수는... 이라며 어머니는 난색을 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가면 갈수록 나를 핑계거리로 삼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언니 역시 친아버지가 니들이 왜 내 가족이냐? 라는 소리나 하는 집안에 동생을 내버려둘 순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다운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엄마 혼자 그 남자랑 단둘이 살 거면 마음대로 하시던가 라더니 언니는 정말로 집을 구해서 나와 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다. 언니와 내가 사라지자마자 아버지는 할머니와 고모를 집으로 불러들여 우리가 지내던 방에서 두 사람이 지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게 엄마가 바랬던 결말이든 아니든 간에 엄마도 그 상황이 달가울 턱이 없었는지 엄마는 그 집에 계속 살면서도 언니가 없는 낮 시간을 틈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는 아빠와 할머니, 고모에 대한 험담, 언니에 대한 험담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게 되었다. 언니가 그렇게도 엄마에게 이혼하라며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엄마 자신이다. 그런데 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언니 집에 와서는 아버지, 할머니, 고모는 둘째치고 언니의 험담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해대는 건 들어주기 참 힘들었다. 이사하고 어느 정도는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고 찾아와주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매번 오기만 하면 험담만 해대는 엄마를 보며 어느샌가 또 왔네 라고 중얼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언니는 자기 동생이라며 둘도 없는 내 가족이라고 끔찍하게 아껴주었기에 나에게 있어 언니 역시 둘도 없는 존재인 걸 뻔히 알면서 언니는 내버려두고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라며 언니와 나를 떼어놓으려 들질 않나. 집이라고 해봤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닌가. 날들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니 다른 건 다 접어놓고 엄마는 나를 다시 집으로 끌어들여서 뭘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걸까? 가족도 아니란 소리를 듣고 유일하게 나를 위해 행동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언니였다. 그에 반해 엄마는
날 다시 집으로 끌고 가서 자기 편을 늘리기라도 할 속셈인 게 뻔했다. 그 속을 알면서 엄마를 따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기에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당시에 나는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언니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라고 언니가 연락을 해도 불안해서 잠들 수도 없었고 뚫어져라 현관만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엄마도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자매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일자리도 찾게 되셨다. 엄마마저 사라지고 할머니와 고모만 남게 되자 아무도 아버지를 제지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고 무분별한 생활은 성인병의 악화를 불러오는 결과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진 돌아가셨다. 그 양반 그렇게 싸고 기름진 음식 좀 줄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걱정하는 듯이 중얼거렸지만 언니는 자업자득이라며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 문제 때문에 너희 언니는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고 할머니가 화를 냈지만 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할머니와 고모를 내쫓고는 집과 땅을 전부 팔아버렸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버지 뒤에 숨어서 우리 가족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었을까 싶다. 언니는 언제나 나에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니만 믿어 라는 말을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듯 되풀이하곤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우유보다는 엄마와 어린 나를 동시에 책임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언니가 우리 다운이가 요리랑 청소랑 빨래만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언니의 말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청소와 빨래를 하고 서툰 실력으로 식사 준비를 했더니 언니가 너무 맛있다며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던 기억이 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맛없는 걸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 척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난 우리 언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때문에 언니에 대해서 고집불통의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고 니네 언니가 아빠를 버린 거나 다름없어 같은 소리나 하는 엄마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다정한 남편이었다고 한다. 언니도 그 당시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곤 하지만 나는 말로만 들었을 뿐이다. 나와 언니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이유도 애가 태어나면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주지 않을까 해서였다고 한다. 딸과 아내를 가족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가장 밑에서 구원해준 것은 엄마가 아니라 우리 언니였다. 언니는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기 삶을 꾸려갈 능력이 있었으니 솔직히 나까지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런 언니에 대해서 언니가 없을 때 언니 흉을 보는 엄마를 내가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지내다가 언니는 멋진 상대를 만나서 결혼해서 출가를 했다. 그 뒤로 언니 집에 자주 초대되곤 하는데 형부는 너무 친절한 사람인데다가 두 사람의 아이도 구김살 없이 너무 귀엽다. 언니는 지금도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듯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지? 요즘 좀 어때? 엄마랑 싸우거나 하진 않지? 라며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퍼부어댄다. 예전에 비하면 엄마 입에서 언니 험담이 나오는 빈도는 확실히 줄었기도 하고 그게 언니 귀에 들어갈 일도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언니 앞에선 일체 그런 내색도 하지 않는다. 엄마가 언니 험담을 할 때 내가 수도 없이 언니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받아쳐보기도 했지만 넌 그때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애 돌볼 시간도 능력도 없으면서 어린 너를 부모한테서 떼놓은 게 그럼 잘한 짓이니? 라는 소리를 할 뿐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를 키워준 건 언니였고 날 그 서글픈 집에서 꺼내준 것도 언니였다. 엄마는 언니가 키운 탓에 엄마의 의견에 일일이 말대꾸를 하는 버릇없는 딸이 되어버렸다며 불평을 하는 한편 언니에게 전화해서는 언제나 너한테는 맨날 고생만 시키고 어떡하니? 네가 참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한다. 사실은 뒤에서 언니 험담을 입에 달고 산다고 말하기엔 언니가 받을 상처가 두렵지만 언니가 엄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또 싫고 넌 언니랑 달라서 딱히 재주도 없고 애도 맹해서 결혼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같은 소리 듣는 건 더 짜증난다. 엄마는 내 험담은 그냥 내 앞에서 면전에 대고 하는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내 친구는 너희 엄마는 너 엄청 우습게 보시나 보다 라고 하더라.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낳아놨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 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듣고 보니 확실히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알게 모르게 아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기에 엄마 안에서는 나와 언니보다 아빠가 우선순위가 높은 존재였던 거고, 그랬던 주제에 지금에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드는 엄마가 솔직히 짜증이 났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에 엄마를 받아들여준 것은 바로 언니였다. 자기 집안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할머니와 고모 등살에 시달리는 엄마에게 살 곳을 마련해준 건 내가 아니다. 바로 언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약한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고집세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며 언니의 험담을 하면서 이젠 나에게 기대어오는 엄마. 하지만 나는 얼마 뒤에 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 계획이다. 언니가 도와준 덕에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도 구했다. 엄마가 나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 듣고 싶지 않은 언니 험담에 내 험담만 줄창 늘어놓는 엄마와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엄마 말에 따르면 내 얼굴은 김 빠진 콜라 같아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갑갑해진다고 하던데, 내가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엄마도 갑갑했던 가슴이 뻥 뚫릴 테니 살맛 나지 않을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